안녕하십니까. 김형수의 건강상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그런 이제 표현을 좀 하나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김씨 일가의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만성산 연구원에서 근무했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수무강연구소, 이 명칭의 공식 북한 명칭은, 제가 있던 연구소 명칭은 만성산 연구원이었습니다. 김씨 일가들의 만년장수와 영원한 청춘을 연구한다는 연구소였는데요. 이 연구소에는 여러 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실들의 명칭은 보통 이제 숫자로 불려졌는데요. 1실, 2실, 3실 이런 식으로. 그 연구실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제 이야기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만수무강 연구소에 근무할 때 제가 소속돼 있었던 식품보약화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보약화, 이것은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겠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방송 소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제가 이제 입국했을 때 앞으로 저도 북한에서 했던 그 식품 보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에다가 식품 보약화라고 이제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요. 검색어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많은 기사를 쓰는 과정에 제가 썼던 글들이 지금 식품 보약화라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만수무강 연구소, 만성산 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속해 있었던 식품 보약화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성산 연구원에는 8개의 실이 있었습니다. 1실은 검정분석실, 2실은 식품 보약화실, 3실은 생물공학 연구실, 4실은 식품공학 연구실, 5실은 응용실, 6실은 자동화실, 7실은 통보자료실, 8실은 도안 및 사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2실은 식품보약화 연구실이었죠. 연구실 실장은 그 조주영 박사라고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부 졸업생으로 그 이후에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박혜순, 이현수 이런 연구사들도 저와 같이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부를 졸업했었고요. 평양의학대학에서 졸업한 출신로서는 김광빈, 이창희, 오현, 류중삼 이런 연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연구조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에는 구본회라고 하는 그 박사를 팀장으로 하는 고려의학연구센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수연구실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보약화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약선 혹은 동화식품으로 아마 통칭될 수가 있겠습니다. 약선은 식재료와 약재를 함께 조리한 보약 음식으로 사기오미의 특성을 가집니다. 사기는 한, 열, 온, 양 이 4가지 성질로 차고 뜨거우며 따뜻하고 냉기를 풍기는 음식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오미는 산, 고, 감, 신, 함으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을 뜻하죠. 약선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학자 호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 탕액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호준은 병리의 사할은 음식 때문이라고 보고 음식의 식재료로 물, 곡식, 날짐승, 길짐승, 물고기, 곤충, 과일, 채소에 대해 소술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먹으며 살아가는 음식 재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선조들은 자연에서 사냥과 채집,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죠. 그런데 그에 비하면 현대인들은 자연이 아닌 환경 속에서 살면서 나무의 이름도 잘 모르고 산나물도 구별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적의 자연과 더불어 살던 우리 선조들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에서 나는 여러 가지 갖가지의 식재료와 또 그의 효능에 대해서 몸으로 깊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공적으로 재배하고 비료와 농약을 치는 방법을 그때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약선에서 밝힌 음식 조리 방법은 예로부터 왕이나 양반들의 밥상에서 늘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김실가를 위해서 만수망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식품보약하는 약선과 같은 방식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식품 가공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선이 단순히 식재료와 약재료의 조합이라면 식품보약하는 가축이나 야채, 약재를 직접 투입하거나 비료처럼 스며들게 하여서 생체 1차 가공을 거쳐 고기와 알, 우유, 남새의 유효 성분이 동화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가축이나 남새의 생산 과정에서 잘못 준 비료가 허공에 증발되는 것과 같이 귀한 약재로서의 유효 성분이 많이 소실됩니다. 때문에 자칫 원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1991년 김정일은 비만으로 배가 우술 정도로 뿔로 나오고 체지방이 쌓여 동맥경화증 위험이 높아지자 만수망 연구소들의 치료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만청산연구원 통보자료실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달맞이꽃 씨에서 추출한 기름이 동맥경화에 좋다는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운공 목장에서 키우는 가축들의 달맞이꽃 종자유를 먹여서 건강에 좋은 고기와 알, 우유를 생산할 것을 당시 책임 서기관이었던 정하철을 통해서 하달했습니다. 달맞이꽃 종자유는 그 속에 포함된 감마 리놀렌산으로 인체 혈관 안에 쌓인 유해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설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맞이꽃은 염증과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도 상당한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성인의 몸속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의 길이는 약 12만 킬로미터로서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연결하면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노화는 혈관의 노화로부터 발생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수도관이 녹이 슬어서 우리가 자주 청소할 때는 낡은 수도관을 제거해서 버릴 수가 있지만 사람의 혈관은 그렇게 뽑아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하나의 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혈관 건강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하루 3끼 먹고 일생 그렇게 무수히 먹게 되는 그 음식물에 어떻게 하면 혈관 건강과 다양한 몸속의 조직들을 항상 노화되지 않고 또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특히 저희 식품보약과실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식품보약화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할 텐데요. 하루 3끼 먹는 음식이 우리는 하루 먹을 때 약을 먹는 것은 쓰지만 항상 매일 먹는 음식은 약으로 먹게 되면 그 쓴 약을 먹지 않고도 항상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 3끼 먹는 건강이 중요하고요. 김정일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밥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장가들어서 자주 만나보기 어렵죠. 또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시집이나 장가를 가면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야 한 달 혹은 지어 1년 동안도 만나기 어려운 부모, 형제, 또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생 동안 매일 하루에 3번씩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음식 그릇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한때 이런 말도 한 거죠. 부모, 형제, 자녀보다도 나를 자주 만나는 게 음식 그릇이다. 이 말은 하루 먹는 하루 3끼 음식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겨진 음식은 가장 귀중한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정말 하루 건강 음식은 참 중요하고요. 때문에 식품 보약화 이 경우의 의미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김부자의 건강 장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식품 보약화 용어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식품보약화, 건강을 위해서 식품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그런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수의 건강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